조선 전기의 향악 정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향악은 우리나라 전통 음악이고요. 따라서 우리나라 전통 악기인 가야금, 거문고, 대금, 피리 등의 악기로 연주되고 우리 고유의 언어로 불리는 노래가 수반됩니다. 따라서 향악 정제는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과 노래에 맞추어 연행되는 궁중모용이 바로 향악 정제입니다. 악학괴범 제5권에 6개의 향악 정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악학괴범에 기록되어 있는 조선 전기의 향악 정제는요, 신라와 고려 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향악 정제, 아박, 그리고 무고, 처용무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조선 전기에 창작된 향악 정제, 악무, 항무, 향발, 그리고 문덕곡 이렇게 3가지. 그래서 악학괴범에 총 6개의 향악 정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선 전기의 매우 특이한 특징은요, 학연하대 처용무 합설이라는 작품인데요. 이게 항무와 연하대와 처용무가 한 무대에서 한꺼번에 추어진다라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인데요. 보시면 특히 항무와 처용무는 나례,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의식 후에 관처용 행사를 위해서 함께 이 학연하대 처용무 합설이 연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항무와 처용무는 향악정제였지만 이 연하대는 당악정제인데 여기에 이렇게 연하대가 들어간 것도 매우 특이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나례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이 나례는 음력 섣달 금은밤, 즉 음력 12월 말에 민가와 궁중에서 홍역을 전염시키는, 홍역이나 뭐 천연두 같은 그런 전염병 같은 전염시키는 이 역신과 나쁜 기운을 쫓아내기 위한 의식이 바로 나례입니다. 이 나례 의식에서 학연하대 처용무 합설이 추어졌다고 합니다. 신라시대 때부터 그리고 우리 고유의 향악의 특징은 악기가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령들이 또 여학들이 악기를 연주를 하면서 춤을 추는 게 매우 특이한 특징인데요. 아박, 무고, 향발이 바로 그런 향악 정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 악기인 아박, 북, 교방고 그리고 향발을 연주를 하면서 춤을 추는데요. 특히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악기들을 먼저 무대에 어디다 두고 무용수가 나와서 임금에게 절을 한 다음에 도구를 잡고 일어나서 춤을 시작하는 것이 또 이 춤들의 특징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박무와 그리고 무고 그리고 향발무에 쓰이는 그 악기들의 사진입니다. 이 아박무 같은 경우는 이제 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벌렸다가 접으면서 이렇게 착착 소리가 내는 건데 이 아박무 때도 사용을 하지만 이 궁중 음악 연주를 할 때 지휘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집박이라는 분인데요. 궁중 음악 연주할 때 이 박을 들고 오른쪽 이쪽에 서서 이렇게 딱 3번을 치면 음악이 시작하고 3번 치면 음악이 끝나는 그런 지휘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또 이 박이라는 악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무고에 쓰이는 교방고인데요. 이 교방고 같은 경우는 무대 가운데 세워두고 이제 여령들이 나와서 치면서 여기 가운데를 치면서 춤을 추고 돌기도 하고 하는 그런 교방고가 이 무고에 사용되는 악기고, 마지막으로 이제 악학괴범에 기록되어 있는 향발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작게 원으로 노쇠로 생겨서 여기 장식이 이렇게 매듭이 달렸고요. 캐스터네츠를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노쇠로 된 캐스터네츠에서 창창창 소리를 이렇게 내면서 춤을 추는 것이 바로 향발입니다. 이번에는 학연하대 처용무 합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학연하대 처용무 합설은요, 성종대에 제작된 항무 그리고 연화대 처용무를 함께 연행하는 것이 바로 이 학연하대 처용무 합설인데요. 항무 같은 경우는 장수를 상징을 하죠. 학이 장수를 상징을 하고 또 학이 신선의 이동 수단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의 선정에 감동한 학이 인간 앞에 나와서 추는 성스러운 춤의 의미를 가진 춤이 바로 학무예요. 그래서 학이 이 궁정에 나왔다는 것은 정말 이 임금이 정치를 잘 했다라는 그런 것을 상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당학정제 연화대인데요. 이 어린 무용수가 연꽃이 열리면 이렇게 무용수가 등장을 해서 아주 매우 신비롭고 성스러운 분위기의 춤이 바로 이 연화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처용무는 전염병을 전파하는 역신을 몰아내는 의식적인 춤인데요. 이 무용수들이 처용의 탈을 쓰고 춤을 추는데 세종대 들어서 원래는 처용무가 동무였지만 오방처용무로 해서 5방위의 오행의 의미를 담아서 역신을 몰아내는 의식의 춤을 추게 됩니다. 보시면 학무와 연화대 합설은 고려시대 때도 계속 추어졌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처용무는 세종 때 이제 오방처용무,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보시면 오방처용무는 이렇게 5명이 이렇게 추게 되는데요. 그래서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그리고 가운데 노란색 중앙. 그래서 5색깔의 옷을 입고 춤을 추는 것이 바로 오방처용무인데요. 이 오행의 순환과 조화가 처용이 역신을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이 평화로운 방법으로 역신을 물러낸다라는 걸 상징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학연화대 처용무 합설은 자연에 순응하고 기원하는 내용을 춤으로 표현한 상징적인 춤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학연화대 처용무 합설 중에 한 장면인데요. 학무는 정말 여령이 학처럼 이렇게 이 학다리 모양하고 얼굴만 이렇게 조금 나오고 학이 정말 추는 것처럼 학 옷을 입고요. 오방처용무가 5명, 하나, 둘, 셋, 넷, 5명. 가운데 노란색이죠, 중앙. 네, 중앙 5명.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이 연꽃에서 이게 연화대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무동 2명이 여기 무동 2명이 연꽃 안에서 이렇게 딱 연꽃이 열리면 무동이 나와서 이 춤을 추게 됩니다. 손에 이렇게 연꽃을 들고 있고요. 이 모자는 함립이라는 모자인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방울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무용수들이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탈랑탈랑탈랑 이렇게 방울 소리가 작게 들리는데 매우 아주 신령스러운 오묘한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이게 12월 섣달 금음날 음력 12월 말에 추어졌던 학연화대 처용무 합설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조선 전기 군예에서 연행된 춤을 살펴보겠습니다. 군예는 말 그대로 군대에서의 의식이기 때문에 군사훈련과 관련된 의식이 매우 많습니다. 보시면 활쏘기 의식, 사단에서 활쏘기를 하고 이를 관람하는 또 군대 군사훈련이죠. 대열의는 대열병의식, 그리고 군의 진법, 그리고 군인들의 사기와 위용을 점검하는 그런 의식이었고요. 강무의는 사냥의식, 그리고 동물을 상대로 실전 무술훈련을 하는 그런 의식이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이 나례만 특이하게 귀신을 쫓는 의식인데 이게 군예에 속하는 건 정말 특이하죠. 그래서 나례를 제외하고는 이 군예에서 연행된 춤은 모두 군사훈련과 관련된 의식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례가 어떻게 행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나례는 12명이 가면을 쓰고 잡기를 쫓는 의식입니다. 음력 12월 마지막 날 섣달 금음날 민가와 궁중에서 연이 되었는데요. 이 나례는 사실상 1년 동안 묵은 것을 보내고 새해에 좋은 것을 맞이하는 세시 행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전염병을 일으키는 역신을 몰아내는 의식의 하나로 학연화대 처용무 합설을 연행을 했고요. 또 다른 말로는 개동대나이라고도 이제 다른 말로는 불리기도 합니다. 사실 고려시대 때도 이
굴례에서 나리가 시행이 됐었는데요. 이 전통이 조선 전기까지 계속 이어져 왔고요. 이 굴례에서는, 이 나리에서는 굿놀이 형태의 각종 가무배키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놀이들도 많이 연행되었다고 합니다.